아까는 이제 20도씨 조건에서 이 실험을 반복했잖아요. 반복해서 기체였다가 그다음에 공존했다가 액체였다가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에어컨 장치가 돼 있을 거니까 온도를 꼭 20도가 아니라 다른 온도로 해도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도씨보다 조금 더 저온, 알겠죠? 혹은 조금 더 고온. 그래서 사실은 15도씨, 25도씨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하여튼 20도보다 저온, 20도보다 고온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듣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가면 고온 조건인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온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때 짜자자잔 이 압력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60도보다 크다. 아이씨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뭐겠어요? 언제 증기? 25도. 그렇지. 이때 압력이 25도씨에서 증기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실험 장치가 무슨 실험 장치라고 그랬어요? 이 실험 장치가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을 측정해 주는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면서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확 변하는 그때 압력, 확 변하는 압력, 그게 바로 그 해당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피가 갑자기 획 줄어드는 그때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지역 있잖아요. 이 공존하는 지역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응축 가능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써볼 수가 있거든요. 응축 가능한 구간? 응축 가능한 구간? 자, 응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체가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가 되는 그런 상평형 과정을 응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잘 보면 자, 20도씨에 비해서 15도씨일 때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 그 다음에 25도씨일 때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어디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져요? 어디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져요? 요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고온 조건이 될수록 그 액체 기체 공존 구간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가능 구간이 감소한다.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 다음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가 역시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때는 증가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봐봐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애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액체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애들을 가지고 억지로 붙잡아서 액체로 만들려면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져야 되겠어? 인력이 더더욱 커져야 되겠어? 고온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가 큰데도 걔네들을 억지로 끌어붙여다가 액체로 만들려면 분자 간 인력이 커져야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지. 분자 간 인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가깝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거시적으로 사람 눈에 어떻게 관찰이 되겠어?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움을 사람 눈에는 어떻게 관찰돼 나타나겠어? 그때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액체 여기서 봐요. 여기는 무슨 상태로만 있는 거야? 무슨 기체로만 있는 거지. 여기에는 어떤 상태로 있어?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기체 있다가 기체 있다가 갑자기 기체 액체 하면서 액체가 탁 나타나기 시작하지. 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라고. 그 액체가 겨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부피가 원래보다 어떻게 저온 조건에서 고온 조건일 때 부피가 더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래야 고온 조건에서도 인력이 작용해서 상태 변화가 될 테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어떨 때 액체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액체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는 상황을 액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될 때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한 1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액체 내에서는. 그런데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하고 분자가 대략 수십 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는 거리의 녀석을 완전 1옹스트롬, 수십 옹스트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완전 밀착시켜야 된다고. 그게 액체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인력이 크게 작동해야 되니까 분자 사이 거리를 더더욱 가깝게 만들어야 그 인력에 의해서 액체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그 기체가 충분히 가까워져야 그냥 수십 옹스트롬이 아니라 한 수 옹스트롬 정도로 가까이 만들어야 거기에서부터 드디어 액체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최초로 액체가 나타나는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란색은 뭐예요? 이 노란색은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거잖아. 액체 기체 공존하다가 이 파란색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태로 나타나? 파란색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태가 돼? 그냥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액체가 되는 그 상황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액체라고. 그런데 여러분 물리 시간에 어떤 현상을 배웠냐면 이런 현상 배웠죠. 네. 열팽창이란 말 배웠죠. 그러면서 그 물리 시간에 연력학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뭐 열팽창 계수 뭐 이런 거 배웠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서 왜 여름에는 과거 뭐 기차 철로가 늘어나가지고 뭐 기차 철로가 우글우글해졌어요 하는 막 그런 그 뭐냐면 뭐 그 참고 사진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지? 네. 그런 식의 열팽창이 어디서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열팽창이 고체뿐 아니라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 액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기는 기체가 없지. 이미 여기는 액체뿐이잖아. 액체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액체의 부피가 열팽창 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니까 액체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얘기지. 뭔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호세 알겠네. 호세 또 자려고 그러죠. 또 자려고. 일어나서 바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한번 해봐요 빨리. 제 패시브 눈이에요. 어? 제 기본 눈입니다. 기본 눈. 기본 뭐예요? 기본 눈. 눈이요? 네. 웬 눈이요? 눈 보고 졸리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자기 행동이요. 아 그래요? 예. 막 딴짓하고 막 비에 꼬고 막 아 그거는 습관.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는 3. 특정 온도 이상 and 자 이게 and 보이시죠? and 그리고 특정 온도 이상 그리고 특정 압력 이상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저 응축 가능 구간 요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 온도 이상, 특정 압력 이상에서 응축 가능 구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우가 제깍제깍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놀러 가서 안 보나 봐요. 놀러갔어요? 모르겠어요. 무조건 놀러갔어요. 이런 호세 같은 지우 같은 일. 아니 저는 안 놀러가죠. 어? 저는 안 놀러가죠. 호세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말이야. 아니 맨날은 안 자죠. 저도 가끔씩 안 자요. 자, 봅시다. 자, 저거 썼어요? 네. 응축 가능 구간 벗어난다 썼어요, 호세? 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15도, 20도, 25도 그랬죠? 그렇죠? 이제 놀랍게도 뭐라고요? 놀랍게도 얘가 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꼭 온도가 15도, 20도, 25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그 다른 온도들에서 더 촘촘하게 실험을 하면 이렇게 응축 가능한 구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현재 지금 요 노란색 영역이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조건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 온도가 대략 31.04도씨 32.04도씨 그리고 이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때 압력이 72기야. 그래서 그 특정 압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이라는 게 실험을 하는 누구? 지금이라는 게 실험을 하는 누구? 지금 실험 대상이 누구냐고요? 실험 대상. CO2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물질에서는 이 온도 압력 조건이 같겠어요? 다 달라지겠어요?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저 CO2에 대해서는 그 특정 압력이 72기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그 특정 온도가 지금은 31.04도씨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특정 온도, 특정 압력 그리고 엔드야 엔드 오화가 아니야 오화가 아니고 이 특정 압력 더 커야 되고 특정 온도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정 온도 이상, 특정 압력 이상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뭐요? 뭐요? 구름이요? 제가 바로 구름이 되는 구름 매체니까. 구름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아, 구름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구름은 아니에요. 응결 바로 공중에서 응결돼서 은결이요? 지금 31도인데? 이산화탄소 은결이에요? 자, 이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봐요. 상대적으로 15도, 20도씩 25도. 그러니까 이게 한 여름에 31도 정도 되면 덥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맨날 기체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액에서 15도, 20도씨, 25도씨에 비해서 31도씨는 저 이산화탄소액의 굉장히 고온 조건이라는 거예요. 고온 조건. 그래서 그거 이상이니까 지금 저 31.04도씨라고 하는 건 상대적 고온인 거야. 알겠죠? 상대적 고온 조건에서 끓는 점보다 더 높으니까 엄청 뜨거워. 그렇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엄청 높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적 고온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액체는 열 팽창합니다. 열 팽창에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밀도가 늘어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상대적 고온 조건에서 액체는 열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 고압 조건. 이니까 고압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부피가 크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작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작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고압 조건에서 기체는 밀도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상대적 고압 조건에서 기체는 밀도가 커지겠어요? 밀도가 작아지겠어요? 커져요. 밀도가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압 and 고온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원래 액체는 밀도가 더 커요, 더 작아요? 원래 액체는 더 커요. 밀도가 더 크고 원래 기체는 밀도가 어떻게 돼요? 더 작잖아요. 그런데 그 액체의 밀도가 작아지고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면 이 둘이가 어떻게 되죠? 밀도가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액체와 기체가 구분이 안 되고 어떻게 뒤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액체와 기체가 구분 없이 뒤섞이는 이런 애를 뭐라고 한다? 호세 뭐라고 할까요?
액체와 기체가 구분 없이 뒤섞인 이런 상태를 들어온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우리말 번역?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우리말 번역? 초임계 유체 처음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표현가에 저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다고 뭐 그런 게. 네, 그게 초임계 유체입니다.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만 있는 게 아니라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상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계 유체만 있느냐? 아니요. 아주 고온 저압 조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상태들이 한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본 것만 한 10대까지 상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상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만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도 살짝 섞어서. 무슨 말 알겠죠? 네. 한 가지 물질에서 여러 가지 상태가 수십 가지 나타나요. 네. 진짜요? 예, H2O가 물, 얼음, 수증기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H2O가 한 뭐 7, 8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네.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조금이라도 상태가 달라지면 다른 상태예요. 밀도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뭐 전도도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모든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 그리고 시각적인 결과가 다르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른 상태인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 그걸 이제 TC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 C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요 크리티컬 아시겠죠? 요 크리티컬. 요 크리티컬이 요 C를 많이 줄여서 TC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 압력을 뭐? 임계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04도씨가 이게 TC가 되는 거고 72기압이 저 이산화탄소의 PC, 임계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 장치는 해당 물질의 임계 온도나 임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저런 걸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저게 딱 저렇게 바로 바뀌는 기준 저걸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이 온도 압력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이 온도 압력을 측정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 네, 그냥 계속 뭐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다 연속은 연속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위 건 매끄러워요. 네, 살짝 부드럽습니다. 아주 연속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공인축 가능한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되죠. 그래서 그냥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액체가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변화. 우선 여기까지 쓰시고요. 여기까지 쓰시고요. 여기까지 쓰시고요. 자, 썼습니까? 자, 이거 줄게요. 네. 해줄게요. 그럼 이때 6 TC 이상 and 자 계속 and야 or가 아니야 or가 아니고 and 그다음 PC 이상 조건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저 위에서 얘기한 초임계 유체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요것을 경계로 요 빗금친 보라색 영역 있죠? 요 온도 압력 조건에서 뭐가 나타난다? 초임계 유체 구간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구간은 그냥 계속 기체인 거예요. 여기가 31.04도시고요. 31.04도씨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기체 초임계 유체. 기체 초임계 유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게 저게 그 증원이잖아요. 저도 그 응축 가능한 구간에서. 네. 그럼 저기를 저 상평형도 하면 x축이 온도니까 저걸 다 붙이면 이게 상평형도처럼 나와요. 상평형도에 있는 선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아 저 부분. 이 부분의 온도 압력 조건을 그리면 상평형도에서 그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선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압력 부피 그래프잖아요. 그걸 압력 온도 그래프로 바꾸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하나의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상태 변할 때 그 선에서 잠깐 머물다가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머무는 거는 일정하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 관찰하는 상황을 내가 1초 동안 관찰할 수도 있고 3일 동안 관찰할 수도 있고 즉 그 선 위에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오래 관찰하면 오래 관찰해도 되는 거고 짧게 관찰하면 짧게 관찰되는 거지. 그냥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만 그리는 거지 보이는 시간은 거기에 그려져 있지 않아요. 시간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라색 영역에서 뭐가 나타난다?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 이때 TC 이상의 조건에서 TC 이상 이상의 고압 조건에서 기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그러니까 저온 말고 요런 영역 TC 이상의 고압 조건에서 기체는 매우 실제적일 거란 얘기예요. 이상기체적이 아니라 실제기체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격을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은 무슨 기체의 상태방정식이에요? 실제 기체의 상태방정식이죠. 그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수식 기억나요? P 더하기 Vm 제곱 A Vm 빼기 B RT. 좋아. 기억납니까? 네. 요 수식 기억나죠? 뭐 혹은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P는 Vm 빼기 B 나누기 RT 빼기 Vm 제곱의 A. 그래서 이 영역이 요 수식으로 설명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이미 이상기체는 물 건너갔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계점. 그 임계점이 어디? 여기. 딱 그 임계 온도와 딱 그 임계 압력인 그 순간. 보이시죠? 저거. 저 임계점에서 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계점에서 반데르발스 저 임계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점이면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변곡점으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극대점이라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응축 가능한 구간의 가장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변곡점은 뭐냐면 변곡점은 기체로 있다가 액체.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가면 액체거든요. 이 선을 따라가면 액체인데 그게 이 선이 아니라 다른 온도 압력 조건이 되면 초임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완전 달라지는 상황이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상황이 다를 거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점에서 요 구간의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점, 반데르발스 상수의 변곡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바로 얘를 미분하는 거야. 얘를 부피에 대해 미분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다항식 미분이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해주면 그 결과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이 이게 극대점 조건일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요건 변곡점 조건이겠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방정식이 풀려 나오겠죠? 그럼 그 방정식이 풀려 나오는 그때의 결과 부피가 3B, 그때의 압력이 27B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온도 TC는 8A 나누기 27RB, 이런 계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의 PC가 뭐라고요? 임계 압력이라고 했잖아. 그 임계 압력 72도씨가 이 이산화탄소의 반데르발스 상수들이랑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때 만약에 굳이 여기서 부피를 찾는다면 그게 VC가 될 텐데 그 VC가 요 정도 값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수리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 알겠죠? 이 상황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34페이지에 그림 16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그림 16.
자, 헛세 시간 적으시고요. 34페이지 그림 16 찾았습니까? 네. 34페이지 그림 16. 이게 너 건가 보다. 너 거를 내가 들고 있었어. 자, 34페이지 그림 16 찾았어요? 네. 자, 34페이지 그림 16을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기체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제 기체가 SO2죠? 네. SO2 찾았어요? 네. 자, 근데 이 SO2 그림을 잘 보시면 X축이 뭐예요? X축이. X축이 무슨 물리량이에요? 압력이죠? Y축이 뭐예요? 부피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지금은 여기는 여기를 부피, 여기를 압력으로 써놨잖아요. 부피, 압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자에 따라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도 있다? 이 X축하고 Y축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달리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 X축하고 Y축을 반대로 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그림이 어떻게 돼? 34페이지에 그림 16처럼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34페이지 그림 16을 보시면 거기 등장한 실제 기체가 SO2잖아. 그지? 그럼 그 SO2에 잘 봐. SO2에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부피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영역이 생기지. 그때 압력이 몇 기압이야? SO2가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확 줄어드는 압력이 있지. 그게 몇 기압이야? 대략 몇 기압이야? 4.5기압이지? 그러면 이 4.5기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5기압이 뭐예요? 4.5기압이. 4.5기압이 뭐예요? 누구의 증기압? SO2의 증기압. 몇 도에서 해? 30도. 현재 온도 30도라고 되어 있지. 30도씨에서 SO2의 증기압이 바로 여기라고. 알겠죠? 네. 그거를 이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에서 문제를 물을 수도 있다. 됐죠? 네.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럴 때 수능 관련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수능 완성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35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어. 35페이지 찾았어요? 35페이지? 네. 35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34하고 35가 있지. 34하고 35가 있지. 이 두 개가 아주 유명한 문제. 알겠죠?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특히나 35가 수능 기출 중에서는 좀 재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기압과 저 상태 변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끓는 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이 두 개니까 수능 기출이니까 이것도 꼭 해봐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토요일 날 오시면 그때는 상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사람들 정말 고생이네. 뭐라고요?